안녕하세요. 저는 밖에마을TV 낸시 기자입니다. 저는 지금 점포 1동에 있는 민들레가 있는 작은 도서관에 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 옆에는 도서관 관장님이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저는 민들레가 있는 작은 도서관을 2017년부터 개관한 도서관장 고선영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관장님. 사실 제가 이 길 앞을 한두 번 지나다니면서 여기 도서관이 있을 거라고는 생각을 못 했었어요. 네네네. 그런데 이제 우연히 도서관 표지판이 있는 걸 보고, 네. 여기 주택가에 도서관이 있구나 싶어서 궁금증도 생기고, 네. 한번 찾아뵈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네네. 혹시 여기에 도서관을 개관을 하시게 된 그 설립 배경 같은 게 있으신가요? 네네. 저희가 사실은 여기에 들어왔을 때, 처음에 도서관을 하려고 들어온 건 아니었거든요. 그 밑에 사무실을 찾다 보니까 우연찮게 이쪽으로 들어오게 되었어요. 근데 여기에 건물 한 개가 비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비가 많이 새가지고 일단은 사람이 안 다닌 것처럼 이렇게 돼 있던데 그 수리를 했습니다. 수리를 하다 보니까 이 공간을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까 집사람하고 상당히 많이 고민을 갖다 했었던 것 같아요. 네. 고민을 했었는데 둘이 합의를 본 게 바로 작은 도서관을 하자라는 어떤 이런 의견이 모아졌던 거죠. 왜냐하면은 지금 아시겠지만 요 위에 저희가 2017년도부터 도서관을 개관을 했는데 그 전까지는 여기 부영 아파트라든지 현대 아이파크가 들어서지를 않았어요. 네. 그러니까 결과론적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 보면은 이 동네가 고령화 사회, 그러니까 연세가 많이 드신 분들하고 그 다음에 젊지만 조금 자립 기반이 좀 낮았던 어떤 이런 분들, 그런 분들이 상당히 많이 계셨어요. 그러니까 소외된 계층이라고 봐도 뭐 큰 문제는 없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그분들을 위해 가지고 뭘 한 개 해볼까라고 생각을 하다가 작은 도서관 문을 열자 이렇게 했던 거죠. 그래서 지금 2017년부터 지금까지 했던 큰 행사가 몇 가지가 있는데요. 네. 그때부터 했던 게 토요스쿨. 그러니까 토요스쿨이라는 거는 아이들을 위한 일종의 공부방 형태. 그 3개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고요. 매주마다 이렇게 열렸기 때문에 1년이면은 50회 이상을 열었다라고 일단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그 외에도 우리가 하고 있는 게 독서교실. 독서교실을 통해 가지고 저희가 가장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부분 중에 하나인데요. 그 한국 어린이 청소년 도서관하고 그 다음에 한글 도서관에서 매년 한글날 즈음에서 주최하는 행사가 하나가 있습니다. 그 어린이 손편지 쓰기. 책 속 주인공에게 쓰는 손편지라 그래서 그게 우리나라에서 가장 그나마도 저명 있는 역사가 깊은 그러니까는 어떤 지명도가 있는 독후감 행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여기에 지금 지원하는 사람들이 누군가 하면은 시립이라든지 그 다음에 구립이라든지 구 여기에서 메이저급 도서관에서 추천한 아이들이 글을 써서 발표하는 곳입니다. 근데 거기에서 1년에 27개 상을 주거든요. 실제적으로 우리나라에 지금 도서관이 작은 도서관 포함해서 한 몇 개인 줄 모르겠습니다. 모르죠. 제가 오늘 GPT한테 물어보니까 22,000개라고 그러네요. 작은 도서관만 해도 뭐 600개 이상 뭐 이렇게 해가지고 한 6,000개 이상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다음에 각 시마다 각 구마다 도서관이 있기 때문에 이런 걸 다 합치게 되면은 우리나라에 총 22,000개 정도로 추산을 한다 그래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한 편씩만 낸다고 그러더라도 지금 22,000개 작품 중에 27개 상을 준다는 게 대단한 거죠. 근데
경쟁은 작은 도서관은 아니었어요. 아, 그러니까 메이저 도서관들끼리 경쟁하는데 우연찮게 그 민들레가 있는 작은 도서관에서 독후감을 어, 출품을 했죠. 네. 출품을 했는데 그러니까 3년 전, 4년 전에 우리가 2등상을 받았어요. 1등상은 장관상이거든요. 문화체육부 네. 장관상인데, 문화부 장관상인데, 그 어떤 상을 받아가지고 그때부터 시작을 해서 그 다음에 버금상, 그 다음에 재작년에는 저희가 사람이 없어가지고 그 상을 못 받았는데 작년에는 2사람이나 받게 됐습니다. 아, 작년에요. 예. 어, 작년에 2사람을 받았기 때문에 아무래도 도서관의 역할이라는 거는 책을 읽고 쓰는, 그 다음에 아울러 인성을 기를 수 있는 어떤 기반을 제공하는 곳이라고 했을 때 저희가 그게 가장 큰 자랑거리라면은 자랑거리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자랑거리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매년 11월 달에 네. 이 지역 주민들을 위해 가지고 어울림 한마당 축제 행사를 합니다. 아, 네. 그러니까 저희가 개별적으로 하는 어떤 다른데 지원을 받지 않고 개별적으로 하는 어떤 이런 행사고, 그 다음에 그 지역마다 보통 그때마다 행사 때 한 200명에서 300명 정도는 오세요. 아, 점포 일동 주민. 네, 일동. 예, 네. 일동 주민들도 오시고, 그 다음에 이곳 지나가던 어떤, 그러니까 여기가 점포 사이길이기 때문에 네. 여기 왔다 갔다 했던 젊은 층도 와가지고 잠시 보다 가는 어떤 아, 이런 것도 있고. 그러니까 저희가 이 지역 문화 활동이라든지, 그 다음에 정서, 네. 기타, 뭐, 같이 어울림 어떤 이런 장소를 제공하기 위해 가지고 네. 작은 도서관을 운영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요. 네. 네네. 참여도가 굉장히 높은 편인데. 네네네. 그러면 그런 참여도를 끌어내기 위해서 어떻게 네네. 따로 홍보를 하시나요? 아, 저희가 맨 처음으로 다시 돌아가서 이야기를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작은 도서관을 개관을 했는데 이 도서관에 이 책이 있고 와가지고 공부할 곳이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전포초등학교, 성북초등학교, 기타 이 주위에 있는 초등학교는 다 방문을 했었어요. 네. 방문을 했었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우리 민들레가 있는 작은 도서관 토요스쿨 이 프로그램이 처음에 어떻게 시작이 됐는가 하면은 부산 외국어 고등학교 교육 동아리 학생들이 와서 영어를 가르치기 시작을 했고요. 동아리 활동. 네네네네네. 한번 그 친구들이 와서 가르쳐 보겠다고 이야기를 갖다 하더라고요. 네. 그 다음에 해운대 고등학교에서 와가지고 수학을 가르쳤고요. 아, 네. 그 다음에 그 동네 쪽 영재고등학교에 이렇게 재학했던 학생이 과학을 가르치기 시작했고, 네. 그 다음에 국제고등학교에서 자기네들도 또 영어를 가르치고 싶다 그래서 그때는 아침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아, 프로그램을 계속 운영을 했었어요. 운영을 갖다가 했었었고, 하여튼 그런 프로그램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까지 발전을 해 왔었던 거고, 그 다음에 거기에 참석을 했던 아이들의 입에서 입으로, 네. 여기에는 그냥 함부로 이런 걸 가르치는 게 아닌갑다. 그나마도 고등학교 좋은,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이런 고등학교에서 가르친다라는 어떤 이런 입소문이 돌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네. 돌기 시작을 했고, 기타 어떤 여기 와서 그 외의 프로그램도 상당히 많이 했었죠. 초등학교를 방문했을 때는 그때 효과는 상당히 미미했었어요. 왜냐면은 학교마다 도서관이 있었기 때문에. 네. 예. 네. 근데 그 중에 한 분이 지금 성북초등학교 사서 선생님으로 계시는 분인데, 네. 지금 그분이 저희한테 상당히 많이 도움을 많이 주셨어요. 프로그램도 이렇게 하고 지금 네. 운영위원으로 계셨거든요. 아, 그 우리 이 도서관에. 네. 도서관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운영위원회에서는 그 중에 한 분이에요. 그 다음에 이 부근의 그 마을, 그 다음에 그 지역, 이쪽으로 해가지고 공부방 있잖아요. 네. 그분들께서도 와가지고 조언을 좀 해주시고, 아, 그래 같이 참여를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럼 이 도서관에 실질적인 운영위원들이 계시는 거네요. 그 운영위원들 같은 경우에는 와가지고 1년에 한 번 정도 네.
저희들한테 조언하고 그동안에 이걸 하고 네. 또 한 가지는 저희가 그 운영위원님들 뿐만이 아니고 네. 공익적인 어떤 이런 걸 하기 위해 가지고 사회적 협동조합을 만들었어요. 아, 도서관 협동조합. 예, 예.